다음은 쉘 프로그래밍 중에 반복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복문으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보겠어요. for문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반복 제어 변수를 이용한 일정 횟수 반복은 while이나 until을 사용합니다. for문은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약간 용도가 달라요. 이러한 변수가 있는 겁니다. for에서 for문 안에서 바로 선언된 변수예요. 그리고 이 변수에다가 이 값 한번 넣고 do에서 done 사이를 한번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변수에다가 이 값 넣고 한번 수행하고 이 값 넣고 한번 수행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하는 일은 처음에 이 변수에 로즈라고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수행해요. 에코 플라워 하면은 로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면 플라워 이퀄 튤립이 수행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이 수행돼요. 그러면 튤립이라고 변수를 읽었으니까 튤립이라고 출력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for 구문입니다. 다음 while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인 C 언어의 while문하고 비슷하면서도 뭔가 복잡하고 달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C 언어에서라고 생각하고 그냥 var이라는 변수가 있다 생각하면 여기다가 1 넣고 아마 1에서 5까지 돌리는 것 같은데 조건 초기화를 하죠. 그런 다음에 조건 검사를 합니다. var이 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돌린다 라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고 싶은 거 한 다음에 var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var equal var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 while 구문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봅시다. 처음에 1로 초기화를 했어요. 이것까진 맞고 do하고 while하고 do, don't 이 세 개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while 다음에는 조건문이 와야 되겠죠. 조건문 대괄호로 갇힌 조건문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 하나씩 띄는 거 필수라고 아까 했죠. 필수이고 그 안에 이 변수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true면 계속 도는 거예요. false가 되면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은 요거 하나인 겁니다. 이 예에서는 그 다음에 조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var이라는 변수에다가 하나를 증가를 시키는데 그냥 우리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var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있다가 센토에스 가서 한번 타이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문은 이것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while을 어떻게 쓰는지는 이 구문만 제외하고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 until은 조건문이 이것이 될 때까지니까 이 조건문이 거짓인 동안 수행하고 참이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달라졌고 나머지는 다 여기하고 while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while하고 until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반복이고 for 구문은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형태의 반복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CentOS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변수를 하나 적어 봅시다. var equal 1 이렇게 테스트는 커맨드 라인에서 하는 게 쉽죠. 그러면 에코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var 플러스 1을 에코해 봅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다가 띄건 어떻게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거를 연산을 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연산을 하라는 커맨드를 배웠죠. EXPR 또는 달러하고 대괄호 하는 그런 연산식을 하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EXPR을 사용해 봅시다. EXPR 한 다음에 어떡하죠? 전부 한 칸씩 띄어서 이렇게 쓰면 계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에코하고는 에코 뒤에 있는 거는 이 에코라는 것의 사명은 뒤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출력해 준다. 다만 이거는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 문장 자체로 수행되게 하려면 명령 치환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 백코트 자판에서 1이라는 숫자 왼편에 있는 백코트 그거를 사용해서 명령 대체를 하게 되면 이 명령을 수행해서 그 결과값으로 이 자리를 대체한다가 명령 치환 명령 대체죠. 그래서 이것을 수행해서 이걸 수행해 볼까요? 그럼 복사 붙여넣기 이걸 수행하면 답이 2죠. 그래서 이 답으로 이 자리를 대체하게 돼서 에코 명령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런 것을 써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예, 여기 설명이 나와서 좀 복잡해졌는데 예. VAR에다가 그냥 요것만 쓰면 1 더하기 1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식을 수행한 다음에 연산식의 결과로 백코트 해서 대체를 한 값을 VAR에다가 넣는다. 그러면 연산 결과인 2가 들어가고 다음번엔 3이 들어가고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잘 유의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실험은 각자 해보는 것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쉘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와 패턴 부분을 한 페이지에 놨는데요. 상관이 있어서 놓은 거는 아니니까 먼저 함수 부분만 봅시다. 이 부분만이에요. 함수는 이렇게 함수 이름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그 사이에 명령문들 이렇게 해서 함수 하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함수 정의 그리고 호출은 이렇게 뒤에 가로 열고 닫고가 없어요. 그거에 유의하시고 이렇게 함수 이름을 쓰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뒤에 가로 열고 닫고 대신에 앞에 펑션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써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효과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으로 함수 부분을 정리를 하고 다음은 패턴인데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그 문자열 안에서 특정 부분을 제외한 새로운 문자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낼 때 이러한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찾아낸다. 그래서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은 지금 이런 식으로 찾아냈죠. 그런데 VAR1이라는 것은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 문자열이죠. 숫자 아니고 문자열인 상태에서 이 문자열 안에서 패턴 비교를 시작할 때는 이 기호나 이 기호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기호는 패턴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문자 안에서 특정 부분을 제거하고 어떤 나머지 부분만 취해서 답으로 내놓는 게 패턴 비교예요. 그러면 요걸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앞에서부터 제거합니다. 요걸로 시작하는 패턴 비교는 뒤에서부터 제거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한 개 썼을 때는 앞에서부터나 뒤에서부터나 공이 한 개 썼을 때는 가장 적게 매칭되는 부분을 찾아서 제거하고 두 개 썼을 때는 가장 많이 매칭되는 부분을 적용해서 제거합니다. 말로 하면 잘 비교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패턴을 비교할 때에 있어서는
와일드 캐릭터, 이렇게 스타, 여러 개의 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와일드 캐릭터나 한 개의 문자를 표현하는 물음표, 이런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많이 애용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패턴을 찾냐 하면 스타 슬래시니까 스타라는 건 0개 이상 n개의 문자이죠. 그러니까 슬래시라는 문자 앞에 n개의 문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패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그런 패턴을 찾는다면 여러 개 찾을 수 있죠. 요거 한 개짜리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 패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 패턴이에요. 그런데 샵이 하나니까 제일 짧은 애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요것이 이 패턴으로 매칭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잡은 것을 제외하면 ETC에서부터 여기 K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다음 똑같이 하는데 가장 큰 패턴을 잡아서 제외하라는 겁니다. 가장 큰 패턴은 여기까지죠. n 바로 전까지 그걸 잡아서 제외시켰으니까 네트워크 부분만 남겠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너무 어지러우니까 한번 지우고 갈게요. 예, 다시 와봅시다. 이제 뒤에서부터 잡아내는 건데 여기 이 패턴을 봅시다. 슬래시 뒤에 n개의 문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패턴을 찾는 겁니다. 뒤쪽에서부터 슬래시 뒤에 그런 패턴은 이렇게 하나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잡을 수도 있죠. 전체도 이 패턴에 해당되죠. 그거 중에 이건 지금 하나니까 제일 작은 패턴을 잡는 겁니다. 요거죠. 얘만 잡아서 없애면 etc부터 sysconfig까지 나왔죠. 다음에 요거는 가장 큰 부분을 잡아서 없애니까 전체가 다 없어져서 비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작은 부분을 잡아서 없애면 지금 이게 실제 활용 예를 낸 건데 어떤 파일에 대한 풀 패스가 있을 때 거기에서 경로 부분과 파일 네임 부분 이런 것을 나누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경로 부분만 나왔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찾으면 앞에 경로는 싹 지우고 파일 네임만 나오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풀 패스가 있을 때 경로와 파일 네임 부분을 나눌 때 이런 패턴 매칭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실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똑같이 어떤 경로를 나타내는 이게 가장 흔한 예이니까 경로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넣은 다음에 경로만 뺐다 파일 네임만 뺐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파트 1의 마지막 2.5 프로세스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에 저희가 쉘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었죠. test1.sh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이 파일은 수행 가능한 파일이죠. 그것은 수행 가능한 파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행이 될 수 있지만 실행되는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죠. 그 파일을 소스나 뭐 sh 아니면 해서 수행을 시키면 메모리에 올라가고 이제 비로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리눅스에서도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고 있죠. 그러면 그 프로세스마다 PID를 붙여서 관리를 합니다. 리눅스에서는 사용자도 번호로, 파일도 번호로, 프로세스도 번호로 관리해요. 프로세스 ID, PID라는 번호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프로그램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수행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행이 끝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수행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는 동안 하나의 PID만 가지라는 법도 없고 매번 같은 PID를 부여받으라는 법은 더더욱이 없겠죠.
그런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의 종류는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것, 포그라운드에서 도는 것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구분하는 방법은 엔터를 쳤을 때 포그라운드는 다음 명령어를 수행 못하게 붙잡고 있죠. 백그라운드는 바로 다음 명령어 수행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로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명령어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로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명령행에서 내가 쓰고 싶은 커맨드, 옵션 다 쓴 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앰퍼센트만 추가하면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개 간에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오늘 조금 있다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의 생성 방법인데요. 두 가지 생성 방법이 있습니다. 포크하는 방법과 EXEC 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크는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즉 기존 프로세스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서 부모와 자식이 다 동시에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새로운 메모리가 할당되겠죠. PID도 새로 부여될 것이고 EXEC는 그렇지 않고 EXEC를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새로운 프로세스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세스는 원래 프로세스의 PID도 가지고 메모리 영역도 가지고 그 자리에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특별한 프로세스 하나가 있어요. 그거의 이름은 init인데 init 프로세스는 어디서 들어봤나요? 우리가 부팅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init 프로세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느 과정에서 나오냐 하면 커널이 올라오고 바이오스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커널이 올라왔어요. 그럼 커널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루트 파일 시스템을 리드 온리로 올렸다. 검사하고 다시 리드 라이트 모드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init 프로세스를 발생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init 프로세스가 과정을 맡아간다. 이 시퀀스였죠. 그래서 리눅스가 부팅하면 커널이 생성하는 최초의 프로세스 맞는 얘기죠. 아는 얘기고 그리고 init 프로세스는 PID 1번을 갖는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모든 프로세스의 부모다. 왜냐하면 메모리상에 지금 돌고 있는 프로세스라는 거는 다른 거는 떴다 지워졌다 뭐 하는데 운영체제가 돌고 있는 한 이 init 프로세스 최초의 프로세스 PID 1번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떠서 이러한 지금 여기 트리 구조인데 조금 보이다 말고 있죠. 이러한 트리 구조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프로세스로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의 이름이 현재는 init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가서 확인하면 될 거예요. 현재 프로세스 트리의 모습은 psTree라는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다시 H 옵션하고 다시 P 옵션을 알아둡시다. 다시 H하고 다시 P를 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CentOS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ps 명령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ps-h를 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지금 루트 모드로 갑시다. ps 아니고 psTree. psTree 하면 위로 스크롤을 조금 올려볼게요. 예, 그러면 init라는 이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이름이 있죠. 지금 CentOS 7에서는 initd라는 것이 최초의 프로세스 이름이에요. initd가 아니라 systemd라는 것이 최초 프로세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이름은 시스템 D로 바뀌었지만 init이라는 명령어도 있거든요. 그 명령어는 그대로 ini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밑에 지금 여기 체계를 보면 이거 밑에 이거가 있고 이거 밑에 이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프로세스 트리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더 트리라는 게 느껴지죠. 부모, 자식, 다시 그 자식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고 있죠. 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PS 트리의 기본적인 모양이고 다시 H 하면 어떤 정보가 더 나오는지 봅시다. 어떤 정보가 더 나왔나요? 위로 올려봐야 돼요. 예, 위로 올려보면 이거 뭐죠? 좀 전에는 이렇게 굵은 글씨가 없었죠. 이것은 현재 프로세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쉘이 되겠죠. 현재 프로세스를 강조하여 보여준다라는 건데 내가 사용하는 배시 쉘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뭘 수행시켰나요? PS3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시켰죠. 그래서 현재 내 위치는 여기다. 내 부모는 이거고 그거의 부모는 이거고 그거의 부모는 이거다. 이렇게 현재 프로세스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다시 H입니다. 그리고 다시 P는 일단 네, 뭐가 더 나왔죠? 번호들이 뒤에 더 나오고 있죠. 이 번호가 바로 프로세스 아이디, PI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S3라는 명령으로 프로세스 트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거의 다시 H, 다시 P 옵션까지 알아둡시다. 자, 프로세스 파트 다음은 이어서 여기에서 135, 13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볼 거예요. 포크하고 EXEC가 어떻게 다르게 프로세스를 생성하는지, 포크는 자식 프로세스 생성, EXEC는 자신을 대체할 프로세스 생성, 이렇게 다르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 터미널에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PS-L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PS만 하면 더 적은 정보가 보여요. 다시 L 하면 뭐가 보이냐 하면 PID가 보이죠. 어느 프로세스에 배시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것의 PID는 이거. PPID는 페어런트 PID예요. 내가 어느 프로세스로부터 왔는지. 아까 왜 배시는 터미널에서 왔다고 위에 표시됐었죠.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 봤잖아요. 위쪽으로. 예. 배시는 터미널의 자식이고 BS 트리는 배시의 자식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PS라는 거를 수행을 했으니까 PS라는 프로세스는 자신의 PID는 요거 부모는 이거래요. 근데 이게 요거랑 같죠. 그러니까 이거의 부모는 이거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PS-L 해보면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관계는 배시가 지금 배시 위에서 PS를 수행시켰죠. 그런데 배시는 쉘인데 자기 자리를 내주진 않겠죠. 포크로 수행시켰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포크의 예입니다. 그러면 EXEC의 예를 한번 해볼 건데 EXEC로 PS를 수행시키면 배쉬가 죽기 때문에 배쉬가 없어지잖아요. 이 자리를 엎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맨 밑바닥에 있는 배쉬 하나는 살아남도록 해야 돼서 이 위에다 추가로 배쉬를 한 번 더 수행시킵니다. 엔터 해볼게요. 그리고 PS-L 해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배시 PID 108742인 거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부모로 해서 새로운 배시가 PID 받고 생성됐죠. 그런 다음에 PS가 그거의 자식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PS-L을 그냥 실행하면 배시가 포크로 실행하니까 EXEC로 실행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게 EXEC라는 명령이에요. EXEC만 앞에 붙여주고 뒤에다가 보통 내가 사용하는 커맨드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치면 포크로 수행되지 않고 EXEC로 수행돼요. 엔터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맨 밑바닥에 있던 조상인 배씨는 그대로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수행된 배씨 148032는 여기 14803이죠. PS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PID까지 넘겨받고 메모리 영역 다 넘겨받으면서 배씨는 없어지고 그 자리를 PS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EXEC 사용의 예예요. 이러한 커맨드를 쓴다. 그리고 모양은 어떻게 된다.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데다가 제가 구멍 뚫어 놓고 번호를 써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떴을 때 PID를 몇 번을 받을지 아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를 파악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잘 파악해 둡시다.